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오늘은 김태석 제주도의 의장을 모시고 11대 도의회 출범 1년에 대한 평가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김태석 제주도의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패널 두 분이 함께합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강호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공공문제연구소 김명범 소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됐고 김태석 의장께서도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에 앞서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국토부가 기본계획용역 최종 보고회를 여는 등 추진의 속도를 내면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공론화만이 이 같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도민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자는 겁니다. 어떤 형태든 도민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알릴 필요가 있다. 이것이 책임이 있는 정치인이고 책임 있는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김 의장은 제주도가 나서 공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원희룡 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공론조사를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져서 이제 그것을 해나가겠다. 그렇게 표현한 게 원희룡 지사였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번복하고 있잖아요. 내년 총선 출마 계획에 대해서는 상황이 된다면 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 정치를 하려고 하고 새로운 그 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 키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카지노 이전을 통한 대형화를 막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며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은 건설 계획이 고시되기 전인 오는 9월까지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취임 1년이 됐는데요. 네, 지난 1년 어떠셨습니까? 부끄러움이 연속이었죠. 하지 못한 것도 많았고 항상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와 반성이 있는 게 인간이 인지상정이라고 보는데 저 역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제2공항과 관련해서 도민 공론화가 필요하다 여러 차례 그 입장도 밝혔고 도지사에게 이제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지사는 그동안 공론화 과정이 충분하다, 공론화는 이제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를까지 했는데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글쎄요. 지사가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저한테 증명해 주시면 좋겠고 도민들에게 그것을 증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2공항 건설은 선거 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개발과 보존이라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이런 가치가 서로 충돌할 때 이 정치나 행정은 이 가치를 어떻게 좁혀주느냐, 이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 역할이에요.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게 그 정치나 행정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것이 지금 생략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와서 그 한 7, 8명이 그 성산포 그 일대를 그 제2공항 지역으로 결정했는데 지사도 이것을 전문가 영역이니까 비전문가인 우리가 타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결정한 지역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은 그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전문가들이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게 정책이에요. 그 정책을 어떻게 집행하고 해나가느냐는 것은 올곧이 제주도지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 과정을 생략한 지사의 책임이지 그것을 전문가가 결정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라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를 든다면은 왜 영리병원 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왜 원자력 발전소 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요? 갈등이 최고조를 심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도민의 지혜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사실 얼마 전에
여론조사 그 갤럽에서 한 여론조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도민이 48%가 제2공항을 찬성합니다. 47%가 반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조사는 78% 정도가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뭘 말하냐? 도민이 정말 빛나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성하는 분들도 이러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론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사가 원사이드로 나갈 때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 저는 그런 말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그 공론조사의 좀 부정적인 측면은 이미 한 2015년에 예. 국책 사업으로 일단 출발을 한 그 대규모 국책 사업이고 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든 오히려 또 다른 갈등만 유발할 뿐이지 이게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가능성이 좀 적다 이런 우려 때문이 아닌가 제가 해서요. 100% 동의하지 못하는데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지방분권 하에서 도민들이 자기 결정권을 얘기하고 있는 정부고, 다음에 또 아까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거는 그 중앙 정부의 그 어떤 그 자기 결정권을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원희룡 지사가 공론화를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뭐 일종의 독선이나 아집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의장님께서는 지금 원희룡 지사께서 이 제2공항 추진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의장님께서는 제2공항 건설에 원희룡 지사가 이렇게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서 적절치는 않은데, 그런데 저는 지금 만약에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내라 그러면은 원희룡 지사가 지금 사실 두 번 재임하면서 별로 성과를 낸 게 없습니다. 뭔가 하나는 성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급함 때문이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장님의 그 제2공항 관련된 이제 의견에는 이제 100% 동의를 하는데 이미 의장님이 지사를 상대로 3번씩이나 공론화를 요청했습니다. 예. 지금은 지사 입장에서는 예. 전혀 이런 방구도 없고 예.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돼 있는데, 그러면 도민 입장에서는 현재 절차상으로는 10월이면 고시가 돼버리면 예. 이 결정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차라리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도청은 포기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사회적 지혜를 모아서 도민들의 지혜를 모으는 공론화 과정을 밟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의회가 단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걸 이제 국토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반쪽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 국토부도 이제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겁니다. 예. 그걸 우리가 생각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집행부는 어쨌거나 우리는 도민이 대의기관이고 그 집행을 하고 모든 걸 행사하는 것은 이제 집행부잖아요. 원희룡 도지사를 정점으로 한 집행부인데, 그럼 이런 차원에서 이거 그 반쪽의 그 도의회가 하는 게 과연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현재 제2공항 문제를 가지고 절차적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번복해 버릴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국토부가 지금 뭐 강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 공직자들이 새로운 명분을 또 더 줄 수 있는 그런 한계도 있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당정청 정치인의 분야인데 결국은 제2공항 절차적으로 조금 이렇게 딜레이 된 거는 결국 당정청이라는 합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국토부도 검토에도 다시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청 자체가 제2공항을 찬성하는 핵심적인 또 집단이기 때문에 반대로 여전히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라도 중앙정부 설득해서 도의회가 나서가지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테니 찬성이든 반대든 결론이 나면 이거를 존중해달라고 저는 한 번 더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지금 오영훈 도당위원장하고 황차현 의원한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면담할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오영훈 도당위원장이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저희 의회로 요청이 왔습니다. 정식으로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달라.
그 국토부 장관 면담에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아까 우리 강호진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의회가 단독으로 공론조사를 했을 때 그걸 수용하겠느냐에 대한 의견도 저희들이 제시할 생각입니다. 그 전제가 되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예, 보십니다. 그 말씀처럼 국토부 장관의 면담 요청이라는 것이 예. 사실 그간에 소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사실 이게 지역에 제대로 된 민심 자체가 집권 여당이나 정부 사이드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라는 반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김현미 그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총선이 그 유력시 되는 그 분이란 얘기죠. 말 그대로 지금 그 원희룡 지사 원도정에서 제2공항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제대로 들어줄 수 있겠느냐. 이게 사실은 오히려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뭐 시체말로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해서 뭐 빠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이제 도민이 의견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 어떤 정당성의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는 뭐 물론 아까 우리 김 소장님이 말씀하신 시차적인 문제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볼 게 아니고 이거는 그 정당성의 문제, 당위성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로 한번 접근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측면인데요. 사실 그 얼마 전에 동남권 공항 추진과 관련돼서는 사실 집권 여당 민주당과 이제 정부에서 이거 원점 재검토를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상대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2공항 추진과 관련된 그 갈등 양상들이 첨예하게 진행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정권이나 문재인 정부나 집권 여당 차원에서 좀 더 무관심한 것도 아니냐 이런 그 도민적 비판들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보다도 그러면 나는 원희룡 지사의 행태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 한번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 예래동 그 문제에 근데 거기서 유원지법이 걸리니까 원포인트 그 법률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제가 아는 한 원희룡 지사가 며칠에 걸쳐 가지고 의회를 돌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그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서 행정시정 직선제 그것도 이제 주민투표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를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그 공개 질의한 분이 원희룡 도지사예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니냐 이렇게 갈등이 지금 제주도 사회에서 가장 큰 갈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 이런 문제는 원희룡 지사가 수수방관할까요? 왜 원사이드하게 자기가 옳다고만 주장할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사가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원희룡 지사 행태로 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자기 의사 표시하고 어떤 로비를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일을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아무도 아무 말도 듣지 않는 그런 행태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하고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이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론을 모으고 집약해서 전달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예, 제주도 자체는 이제 지방 그 행정부, 지방 정부로서의 이제 기능이 있고 네. 제주도의회는 이제 대의기관의 역할이어서 예. 가능하면 오늘은 대의기관의 그런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그렇게 하십니까? 직접 추리할 거고요. 그래서 도민들 입장에서는 집행부 수장인 원지사는 원지사인데 제2공항 이 갈등 사안의 엄중함을 알면 그래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큰 틀의 어떤 해법 마련이나 그걸 또 공개적으로 도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도민들의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을 이제 의장께서 직권으로 상정 보류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스탠스가 뭔가 제주도 의회 그리고 수장의 스탠스가 뭔가 이거에 대한 좀 도민들의 궁금증이 많은 것 두 같습니다. 가지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그 의회의 역할 분야에 대해서는 그 1월 달은 회기가 없습니다. 1월 달하고 8월 달은. 그런데 1월 달에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가지고 기본 그 촉구 개헌을 했어요. 단 그것이 안 되니까 2월 달에는 그 절차적 정당성이 이제 결여된 기본교육을 중단하라 그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폐회사 때 공론조사를 하라 그랬습니다. 의회의 역할은 사실은 그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관리보존지역 조례는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모든 기자들한테도 얘기했고, 근데 현재에 있어가지고 지금 가결이냐 부결이냐 문제인데 그 가결과 부결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의원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도 첨예하게 의견이 맞닥뜨렸습니다. 첨예하게 의견이 맞닥뜨리고 그 다음에 가결되든 부결되든 간에 외부적 내부적 후폭풍이 있습니다. 그럼 정치적 파장이 상당히 큰데 의장은 의회를 이끌다기보다는 의회를 리딩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존재인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 10월 달 고시 예정인데 10월 달 고시 예정인데 6월 달 통과되는 7월 달 통과되는 9월 달 통과되는 큰 문제가 없어요. 10월 달에 고시된다면. 그렇다면 의장이 판단은 고시하기 전에만 이제 그 상정을 하면은 그 사이에 어떤 파장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뭐 계속 그 기자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고시되기 이전에 7월이나 9월 회기 때는 반드시 상정을 합니다. 이 조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관에서는 이런 평가들을 합니다. 이제 결정적인 사안마다 의회가 사실은 찬반의 눈치 보기만 하다가 이게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형태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리보존조례뿐만 아니라 그 비근한 사례가 부동산 투자 이민자와 관련된 중과세 감면조례에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만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절대 불가하다는 도의회 입장이 어느 순간 전격적으로 이게 동일해져 버리는 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의회가 줏대도 없고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 의회 수장으로서 의장님의 과단성 있는 어떤 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임위 그 통과를 전제로 해서 100% 통과해서 들어왔는데 본회의 상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리보존조례라든지 이게 과단성이 없다 그러는데 그 결단이 가져올 것까지 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결단이 가져올까지 생각하고 지금 현재 그것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가결되든 부결되든 간에 그 어떤 문제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걸 파장을 생각하면서 억지로 결단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난달 정례회 때 예. 관심을 모았던 게 이제 카지노 예. 영업소 예. 이전을 통한 대형화 제한하는 조례안이었는데요. 예.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가 됐습니다. 예. 조례안 취지 공감하시는지 해서요. 조례안 취지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듯이 거주 이전에도 영업소 이전의 자유도 난 보장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조례안을 발의한 이상봉 의원하고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제 방에서 토론도 했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도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정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상정을 상임위 회부를 했는데 저는 과잉 금지 원칙이라든지 입법 유보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드림타워는 지금 1조 한 2, 3천억을 투자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내년 3월이면 완전히 그랜드 오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의회가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 영업장 소재지의 이전을 막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또 1조 3천억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거기 메인 비즈니스가 카지노잖아요. 그리고 약 3천 명이 고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후폭풍을 의회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의장은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원이 발의한 입법을 가지고 어느 한 사람이 물론 그것이 모든 걸 채취해 두고 어느 한 기업이 문을 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입법 조치잖아요. 그게 메인 비즈니스가 안 되면은 당연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 과거의 신화역사공원에서 그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의원이 그런 입법 조치를 한다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영업장 넓이의 그 해석의 문제는 지금 조례에 돼 있습니다. 2배 이상 저 영업장을 확장하면은 지사 권한으로 그걸 허가를 해주든 안 해주든 그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디테일한 그 문제를 가지고 한다는 게 오히려 의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난해 7월에 예. 제주도와 제주도 의회 협치 차원이었죠. 예. 상설 정책 협의회. 예. 이 홍보하면서 예. 공동 선언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예. 상설 정책 협의회 지난 1년의 운영 실적 평가 몇 점이나 단 한 됩니까? 건도 없습니다. 그럼 빵점인가요? 예,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빵점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 내가 오늘 여기서 할 말이 많은데 기자간담회 때 의회가 의견 일치를 못 봐가지고 상설정책협의를 못했다. 근데 상설정책협의회 그 의제를 가져오려다가 이제 말았는데 5개 의제가 합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4월 20일 날 전격적으로 상설정책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도가 도지사의 일정을 핑계로 해서 연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의제가 없어요. 협의한 게 없어요. 정말 저런 식으로 지사가 저런 식으로 모든 이유를 의회로 간다면은 저는 도저히 용납 못 합니다. 저런 경우는. 의회하고 같이 안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도 도청이 도지사께서 본인들의 잘못을 의회로 떠넘기는 것도 비판이 있겠지만 어쨌든 절차가 정해져 있는 거고 의제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도의회가 오히려 도에다가 역제안을 해서 이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자라고 제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안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개회사 때나 폐회사 때 정식으로 이야기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그 어드바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 없었던 건 아닌데, 근데 상설정책협의회를 의제를 지금 현재 4월 20일에 합의됐던 의제는 지금 이제 정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타이밍이 예술인데 어떤 타이밍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어떤 효력을 상실하는 반감되는 의제도 꽤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체제 개편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라든지 이런 게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어떤 의제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의장이 또 개회사 때, 폐회사 때 그걸 제안하는 게, 그래서 저기서 또 말 그대로 이번에 공론화 조사 문제처럼 뭉쳐버리면은 헌명의 문제 아니에요? 그런 염려를 다각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신중하지 않느냐는 그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의장님의 말씀에 이 저변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말 그대로 정말 양자 간의 집행부와 의회 또 의회 의장님으로서 신뢰의 골이, 이렇게 불신의 골이 좀 많이 깊어 보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인정합니다. 사실 상설정책협의회를 만든 이유도 사실 선언적인 어떤 협의를 뛰어넘어서 그렇죠. 제도적으로 제주에 맞는 협치 제도로서 이걸 만들자고 해서 양자 간의 힘을 합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조례도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또 상도 받으셨잖아요.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받았죠. 근데 정작은 도민들의 입장이 봤을 땐
서로 힘겨루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틀조차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적 지론이 너무 강한 예.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 예, 있죠. 고맙습니다. 그 지적 달게 받겠는데요. 네. 그 상설정책협의회 조례는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했습니다. 뭐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란 이름으로 공동 발의했습니다. 일종의 의회 기관이 발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루어진 건데 지사가 정말 이 방송에서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불쾌한 게 의회의 탓으로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맨 처음 시간을 딜레이 시킨 게 지사고 그다음 그와 관에 우리 강호진 대표 말씀대로 또 다시 역제안도 할 수 있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그 요즘 그 긴박한 게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핑계 같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강 대표께서 제안한 그 부분은 이번 그 폐회사 이내에 이번 회기 동안에 신중히 검토해서 폐회사 때 한번 이야기는 해보려고 그래요. 이야기는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여튼 어쨌거나 정리는 그렇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잡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행정시장 직선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제주도 의회에서 처리를 해주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라 하면 의견을 뭐 다양한 의견은 좋습니다만은 뭐 도민들이 보기엔 사실상 의견을 안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또 하나는 권역 조정 논의가 없는데 의장께서 생각하시는 좀 이 행정체제 방향이 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부분은 지금 얼마 전에 그 갤럽에서도 약 70한 5, 6%가 찬성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33%의 득표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단 비용도 한 30억 이상 들어갔던 거고. 뭐 그건 그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권역의 문제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국회에서 통과되면은 권역의 문제는 조례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럼 의회에서 조례에 따라서 뭐 3개시로 갈 거냐, 4개시로 갈 거냐, 아니면 5개시로 갈 거냐, 2개시 현행시로 그냥 갈 거냐. 이것은 의회가 함부로 결정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먼저 권역을 조정해 놓고 행정시장 직선제가 안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행정시장 직선제가 먼저 우선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의회가 통과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작업을 합니다. 여론조사도 하고 뭐 대표성 있는 그 토론회도 할 것이고 그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3개냐 4개냐 뭐 현행이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겠죠. 기후일지는 모르지만 전문가들의 우려는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행정시장 직선제 사실은 기초자치단체 부활도 아닌 행정시장 직선제 정도 이제 하면서 주민투표를 할지 말지 이 부분도 집행부하고 대의기관이 의견이 다르고 한데 권역조정 같은 수십 년간 된 그 부분을 조정하는 게 과연 제주도 의회, 제주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결과적으로는 논의만 하다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입니다. 이거는 아마 행정시장 직선제 아까 여론조사가 한 70, 한 5, 6% 이상 그 도민들이 이제 동의해 하는 이상에서는 권역은 우리가 좀 더 치열하고 좀 더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나간다면은 저는 가능성이 저는 51%하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역 조정의 문제는 사실 지역 간에 계층 간에 사실 첨예하게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뭐 돌다리도 dur게 본다는 차원에서 좀 면밀하게 이걸 좀 진행해야 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하나 이게 아까 이제 우리가 상설정책협의회 얘기할 때 지사가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의 그 사안은 시장 직선제를 함에 있어서 행안부나 정부 차원에서 이게 주민투표를 해와라. 그래야 이제 국회 통과가 좀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의회가 어떻게 받았느냐고 하면 이게 동의안을 처리해 줬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사실 이게 제도 개선 안 하는 자체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그 내용은 빠진 상태에서 흐지부지 된 상태에서 제도 개선 안에 포함되게 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다 맥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결국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 핑퐁 게임하고 책임 떠넘긴 이 상황 자체를 그럼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그러면 상설정책협의회 자체를 이대로 그냥 두고 볼 것이냐? 이런 차원의 이게 문제로 지금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좀 이게 좀 상설 확실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김 수장님이 얘기한 거하고 상설정책협의회는 조금 약간 포인트가 좀 약간 빗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김 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런 부분 뭐 핑퐁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결국 정치란 게 책임의 문제잖아요.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건 분명히 의회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이제 집행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알고 있듯이 우리 김 수장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강 집행부 약 의회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집단이 어디입니까? 집행부가 해야죠. 예. 일단 요건 관련해서 예. 일단 행정시장 직선제 이제 이름은 화려한데 예. 법인격도 없고 권한 없는 제도라고 하는 게 시민단체 기본 입장이고 예, 맞습니다. 안타까운 건 도지사가 사실 도의에게 적전 분열시켜버린 거죠. 예. 던져버린 그런 예. 이제 프레임 전쟁이었고 예. 더 중요한 건 국회 차원에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권한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의 법률 개정보다 차라리 그 정도의 노력을 거칠 거면 자치권 부활에 대한 논의를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도민들의 의사를 모아오면 이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는 게 국회 입장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재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호진 대표하고 나도 사실은 국회 쪽에 그 중진들하고 최고위원하고도 얘기를 나눠봤어요. 예. 나눠봤는데 그 친구들이 이야기는 또 강 대표 이야기하고 반대예요. 그 과거에 자기네들이 부정한 거를 다시 또 컴백시키느냐, 그분은 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또 그분들 의견이었습니다. 어쨌든 의회도 노력하시겠지만 예, 저희도 예. 권한 없는 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그리고 견지하면서 저는 새롭게 좀 하겠습니다. 첨언을 한다면은 그 행정시장 직선제 부분에 행정시장의 권한은 조례로 명시한다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될 거로 보고 뭐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느 가봐보고 다음에 그 도의회에 행정시위원회를 다시 또 둔다면은 조례로 행정시위원회를 다시 둔다면 비록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지금의 그 어떤 제왕적 지사를 견제하는 데는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짧게 권한 없는 행정시장을 할 거면 국회 입장에서는 차라리 현재 권고적 조항으로 되어 있는 도지사하고 시장 러닝메이트를 하는 게 어떠냐는 게 차라리 그 국회 입장입니다. 그러면 입법도 시기 때문에 차라리 단계적으로 가실 거면 그게 낫다고 보여요. 그걸 국회 입장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통과는 국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아니 국회 입장으로 얘기하면 돼. 그럼 국회 전체에 들어본 것도 아닐 것이고 다음에 여당이 여쭤봤습니다. 예. 나도 여당 최고위원하고 그 여당 중진 두 사람한테 이 얘기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국회 입장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사실 이게 궁금한 것은요. 결국은 이 시장 직선제가 제도 개선안에 포함됐지 않습니까? 예. 말씀처럼 결국 국회 통과가 사실은 중요한 게 관건이 될 텐데 네네. 쉽게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제도 개선안도 사실은 6단계 제도 개선안도 벌써 2년이 지나서 엊그저께야 몇 개 통과된 거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의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이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포함된 제도 개선안 자체가 이렇게 좀 사장되거나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소지가 없겠습니까?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충분히 행정이나 정치란 게 다 그런 거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까 원희룡 지사가 그 원포인트 특별법 하듯이 열심히 국회 돌아다니면서 하길 바래요. 진짜 도민을 생각한다면은. 이것도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제주도 지원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제주 정책관이라든지 행자위에서 한 2, 3개월 이내에 그걸 정리해 주면은 의원 입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현직 지사 등 그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면서 이 특위의 증인신문 조사가 이달 15일로
일단 예. 연기가 됐습니다. 예, 예. 근데 전현직 지사 등 이 핵심 증인들이 대거 또 증인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이 행정사무조사 제대로 지금 되겠습니까? 그 걱정입니다. 제도적 허점이 있는 거죠. 어떤 그 페널티 규정이 좀 있긴 있지만 그게 또 그 지사가 또 결정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페널티 하라 하면은 지사가 발송을 안 하면 또 그만이에요. 그 지사에 대한 책임을 의회가 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제도적 허점이 있고, 다음 두 번째는 저는 뭐 우리 강호진 대표가 들으면 섭섭할지 몰라도 이 행정사무조사가 어떤 그 컨설팅형 사무조사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누구를 뭐 처벌하고 누구를 뭐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러한 그 과오를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컨설팅형 그 행정사무조사 되기를 바랬는데 그 너무 그 행조위가 그 범위를 너무 확대시킨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그 전현직 지사들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이 자리에서 공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현직 지사는 나온다고 해야죠. 도민을 생각한다면. 특위 활동 시한이 12월까지 아닙니까? 예, 예. 하반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좀 결론이 나와야 되겠는데 예, 중요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하반기에? 그 이번 7월 달인가 그 저 JDC에 관련된 다섯 개 업장에 대한 그 조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알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나머지 17개인가? 그 22개 중에서 그 조사를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역시 이번에 이것들은 또 민간이 한 거기 때문에 민간과 도가 직접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나온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이제 백서를 발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결과에 대해서 발간하면 이것을 그 백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제도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례를 바꾼다든지 다음에 뭐 시행 규칙을 바꾼다든지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이게 도민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 의회 또 첫 행정사무조사니까 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맞습니다. 예. 제주 사회에서 개발 관련해서 예, 예. 이제 건건마다는 논쟁이 됐지만 이게 예, 예. 총체적으로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도민들의 기대를 좀 부응했으면 좋겠고 컨설팅형도 저는 뭐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과오가 명백한 경우에는 저는 도의가 그렇죠. 책임을 그거야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 그거야 아니야. 뭐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청할 것이고 그거는 제가 뭐 피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큰 전제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민들이 이제 기대를 예. 하고 있으니까 예. 결론을 좀 잘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 사업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예.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 예. 6월 말까지 그 예치 조건을 걸었는데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사업자가 예치를 안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원래 자본 검증이라는 게 제주도 의회에서 그 환경 영향 평가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자본 검증 요구를 해서 제주도에서 지금 자본 검증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환경 영향 평가 동의안은 그럼 부결되는 겁니까? 글쎄요. 자본 검증이 뭐 제대로 안 되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저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우리 형 국장님 말씀에 내가 좀 반박을 한다면 제주도 의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지사도 지사하고 환경도시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의장하고 환경도시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제안을 한 게. 당시 운영위원장이었던 저도 그 자본검증에 대한 걸 몰랐습니다. 나중에 기사를 보고야 알았어요. 따라서 제주도 의회 차원이라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물론 의장이 의회를 대표니까 의회가 아니냐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는데 그렇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지난번에도 여기 김태일 교수하고 우리 강호진 대표하고 둘이 앉아서 오라 관광단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김태일 교수가 나한테 그 질문하기에 오라 관광단지가 모든 행정절차를 다 밟았단 말이에요. 응? 다 받고 다 했고 보완하라면 보완했고 이거 다 했습니다. 다음 의회에서도 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가서 자본검증을 툭하게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물론 이걸 안 해버리니까 나도 할 말은 없는데 만약에 난 사실 안 한 게 다행으로 생각해요. 만약에 이것을 해왔으면은 의회는 꼼짝없이 재발등을 찍는 겁니다. 통과시켜줘야 돼요. 모든 걸 다 해왔는데 어? 이거 하라 그거 다 뭐 100가지 다 해왔는데 그걸 통과 안 시켜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서로 상호 신뢰 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자본 그 예치를 안 시켰고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도가 정확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요청을 했냐면 다른 대안이 있으면 가져보라고 요청을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의회 책임이 아니에요. 예? 예. 그건 의회 책임이 아닙니다. 오라 건은 단순한 건 이제 도의회가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는 건 없고 예. 물론 법률적 절차는 아니었지만 지사가 약속했던 자본검증위원회 절차를 거쳐가지고 약속했던 예측을 못 냈기 때문에 사실 의회에다가 도지사가 안건을 영역평가를 제출할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러면 오라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하면 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될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자본검증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근본 취지 자체가 사업 추진, 이게 예치금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기 위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지금 예치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처럼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이게 그 잘못될 수 있는 여지를 더 막은 측면도 없잖아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뭐 지사도 그저께 그 기자 간담회에서도 저 얘기를 했듯이 이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어떤 입장을 이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의회 차원에 아마 보고가 있어지면 의회 차원에서도 사실 이게 좀 주도면밀하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하죠. 뭐 극히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지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뭐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 교과서적인 얘기 다 해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저는 이 오라 건은 뭐 사업자 측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법에도 없는 제도지만 자본검증을 하겠다고 결정 낸 거고 거기에 따라서 조건을 부여했는데 그 조건이 미행되면 도지사 입장에서는 의회로 갈 필요도 없고 결론을 내서 이건 안 된다고 결론 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 갈등이 없어지는 거고. 그 지사가 자본검증을 받아들였잖아요. 아까 좀 의회가 뭐 형 국장이 이야기했듯이 의회가 제안했다 그러는데 자본 받아들였다면 최종적인 책임은 저기 지사가 지는 것이고 설사 대규모 개발 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는 누굽니까? 지사잖아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거부권은 지사한테 있는 겁니다. 거부권. 개발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죠. 2호 유원지 예. 개발 사업 그리고 송악산 그 개발 사업 아마 제주도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예. 사항인데요. 요 개발과 보전. 예. 뭐 의장님 철학이 계시다면요.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하면은 지금 상임위 올라온 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아까 교과서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좀 엉뚱한 얘기지만 지금 제주 경제가 안 좋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관광이 1,000만 원 올 때보다 1,500만 원 올 때가 더 힘든 이유가 뭡니까? 공급 과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숙박시설, 쇼핑시설 모든 공급 과잉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공급 과잉이 있다면 이것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건 지사의 몫이에요. 어? 나는 지사가 현명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의장께서도 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일단 2호 위원지는 이미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 예. 부분도 좀 가만히 필요하고 예. 수확산 관련해서는 원지사께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건 제가 보기엔 지사에 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의원들도 예. 저를 비롯해서 지금 당선된 의원들도 상당수가 그 후보 시절에 뭐 언론사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어요.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민주당 지금 다수당 아닙니까? 예. 그걸 어떻게 이 다양한 목소리가 다양한 건 또 좋긴 좋은데요. 예. 그래도 현안 사항은 사실은 이 신속하고 좀 이 처리하는 도민들의 그 기대 수준에 미쳐서
이 도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에 거는 기대에 좀 못 미치는 부분. 반성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요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너무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예. 그 아까 영국장께서도 얘기했지만 다양성이 보장되는 그 의회는 상당히 민주적인 의회입니다. 과거에는 뭐 대략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의장이란 게 의장의 제 리더십의 한계를 뭐 저도 얘기했지만 의장이란 게 그 지사하고 틀립니다. 지사는 그 관료조의 정점이 있어가지고 그 명령 수직 계통이 있지만 의원들은 삼선인 의장이나 재선인 의원이 상임위원장이나 초선 의원들은 다 수평적 관계예요. 헌법적으로 다 수평적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명령 지시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다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초선 의원들이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열정이 대단하세요. 그럼 자기 의견을 거침없이 표현합니다. 저는 일단 이거는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이것을 취합하느냐 못하느냐는 건 제 리더십의 한계고 원내대표의 리더십의 한계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항상 부끄럽다고 얘기하고 리더십의 한계를 절감한다고 이야기한 게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돼서요. 두 가지를 여쭤볼 건데요. 일단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도민들 관심이 큽니다. 내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이로 국장이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의향이 있습니까? 기회가 된다면 하겠죠. 그런데 그 길을 그 길이 보였을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지 그 길이 보이지 않는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바보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예. 도민들한테 한 30초 정도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제주도가 너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오로지 성장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멀리 가려면 함께 가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려고 하고 혼자 가라 그랬습니다. 혼자 가는 거 안 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옆도 보고 뒤도 돌아보고 우리 모든 생활 근처를 돌아보면서 함께 가는 제주도, 그래서 더 멀리 가는 제주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크고 작은 갈등 현안이 늘어나면서 지방의회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역할을 넘어 현안에 대한 해법도 제시하는 도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충실한 의정 활동을 기대합니다. 함께 얘기 나눠주신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패널 두 분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